자,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함수라는 것을 이미 한번 다 배우고 올라오죠. 중2 때 한번 배우고, 중3 때 한번 배우고, 고1 때 한번 배우고, 고2 때 한번 배우고, 고3 때도 배워요. 그 함수가 도대체 뭐길래 5년 동안 배우는 걸까? 그죠? 중1 때 1차 함수를 배우고요. 중2 때 2차 함수를 배우고, 아니지, 중2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그리고 고1 때 2차 함수를 좀 더 자세히 배워요. 3차 함수 일부와 함께. 그리고 고2 때 3차 이상의 다항함수, 즉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가는 다항함수를 배우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으로 사실 고2 때 다 배웁니다. 나머지도. 고3 때는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고3 때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수학의 90% 정도가 함수거든요. 가끔 이런 학생도 있어서요.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함수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너는 수학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만큼 함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들은 무슨 함수, 무슨 함수니까 각각의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지, 도대체 함수가 무엇인가, 함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를 또 개념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듣기 힘들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알겠죠? 함수를 바로 접근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통해서 살펴보죠. 여러분이 뭘 키운다고 할까요? 식물 같은 거 하나 키워본다고 할까요? 알겠죠? 네. 화분에다가 내가 식물을 키울 거예요. 잘 그린다? 알겠죠? 네.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싹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녕? 난 싹이야, 이렇게. 네. 근데 그냥 우리가 무작정 심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열매를 맺는 아이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먹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언제쯤 도대체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물 도감을 펼치죠. 딸기나무로 갈게요. 딸기. 막 딸기를 뒤졌더니 이 아이는 싹이 난 이후 뭐 한 달에 1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길이가 80cm를 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제가 10cm씩 자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열매를 80cm가 넘어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은 지나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딸기를 키웠습니까? 키웠어요? 딸기가 자라는 걸 관찰했나요? 근데 딸기를 아직 키워보지도 않고 이제 씨만 심어서 싹이 막 나왔을 뿐인데 내가 언제 딸기를 먹을 수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개월 후의 미래의 상황을 내가 지금 예측했다는 얘기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실제로 내가 이걸 길러보진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얘가 8개월 후에 나에게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목적이고, 이 딸기의 줄기의 길이를 제가 y라고 잡으면 x가 날짜입니다. 알겠죠? 일단 10을 곱해요. 그러면 딸기의 길이가 나오죠. 1개월 후 딸기 줄기의 길이는 10cm, 2개월 후에 2cm, 아니 20cm, 3개월 후에 30cm 이렇게요. 맞아요? 아주 단순한 사례지만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수식으로 써냈잖아요. 이걸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 수학적 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예제가 좀 와닿지 않는 학생은, 난 딸기 같은 거 안 먹는데 뭐 이런 학생을 위해서 하나 더 해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용돈 세뱃돈을 모아가지고요 저금을 했어요. 그게 1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은행에서 제가 1년마다 이 돈의 1.1배를 드릴게요. 즉 연이율 10%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있으면 당장 엄마한테 집 하라고 그러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굉장히 고금리인데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돈은 얼마가 되죠? 110만 원이 되겠죠. 처음 1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10%씩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1.1배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110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나의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가 내 손으로 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겠다고 합시다. 그럼 도대체 내가 이걸 얼마를 기다려야 한 학기 등록금이 되는 건가? 그 한 학기 등록금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몇 년 뒤에 얘가 500만 원이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진짜 협조 안 하냐? 궁금하겠죠. 예. 이랬을 때 이거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x년 뒤에 x년이 여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x년 뒤에 내가 갖게 된 총 금액을 y라고 해보면 이 y는 이 100에다가 1.1을 x개 곱하면 얻을 수 있죠. 맞습니까? 예, 이것도 함수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든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변화하는 건 누구냐면 얘가 변해요. 맞아요? 예, 그럼 얘는 안 변합니까? 얘도 변하죠. 얘도 변하는데 얘가 변하니까 따라 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친구가 게임을 하면 나도 같이 게임을 하게 되듯이. 아시겠죠? 예. 얘가 변하니까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변하는 이 스스로 변하는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 앞으로 이 용어를 쓸 거니까 그냥 접수하십시오. 아시겠죠? 얘는 따라 변하죠?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변하는 값이라고. 알겠죠? 종속 뭐예요? 끌려다니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한테 끌려다니는 값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바꾸면 이 독립변수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인, 그리고 이 아이를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이 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식이 뭘로 보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인과 관계로 보이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고 물으면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표현은 인과 관계에 대한 수학적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때 배우게 될 지수함수라는 아이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 식을 꾸미게 됐을 때 이 식의 모양이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우변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수의 변수가 있는 형태로 나오면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함수가 뭐냐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고 이제 각각의 함수별로 특징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1번에 대한 대답을 적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두 집합이 있는데 하나가 원인 집합 x 대문자 집합이니까 아시겠죠? 또 하나가 결과 집합 y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부르는데 왜 대응관계라고 부르냐면 대응관계라는 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맞물리는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죠. 예. 대응관계 중 인과 관계인 것. 그러니까 여기 부여는 사실 인과관계라는 거 알고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인과관계인 것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이 인과관계인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에서 아시겠죠?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 그냥 뭐만 기억해도 돼요? 인과관계요. 아시겠죠? 좀 더 있어 보이려면 인과관계의 수학적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확장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 용어가 4개 나와요.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맞아요? 네. 정의역 먼저 살펴보죠. 정의역이라는 놈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희가 원인집합이 있고 결과집합이 있죠? 그죠? 이 정의역이 원인이 되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함수의 원인이 되는 값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아주 타당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게 답니다. 정의역이 뭐냐라고 보면 이게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역, 왜 공역이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자라서 말이 어려워서. 네. 그런데 원인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측해서 적지 마세요. 약간 다릅니다. 함수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라고 쓸게요. 모임이라는 표현보다 집합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큰 차이가 존재하죠. 여기는 되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는 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되는 이라는 말하고 될 수 있는 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원인이 된다는 말은 진짜 원인이어야만 해요. 그죠? 근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결과가 돼도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 정도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치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치역의 치자는 값치자거든요.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함수값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얘는 뭐냐라고 하면 얘가 사실은 얘하고 서로 어울리는 개념이에요. 이 치역이 함수의 결과가 되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되는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대응되는 개념은 사실 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정의역의 대응 개념이 공역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정의역의 대응 개념은 치역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뭘 알겠냐면 선생님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얘는 되는 애들이고 얘는 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거니까 이 치역이라는 집합은 공역이라는 집합에 항상 포함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치역이라는 집합은 항상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같이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로 함수값에 대해서 살펴보면 함수값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원인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함수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10x였어요. 아까 나왔던 거 y는 10x. 그럼 x에 5를 집어넣으면 50이 되죠. 그죠? 그 50이 5라는 원인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7을 집어넣으면 70이 되죠. 그럼 그 70이 7이라는 원인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각각의 원인에 대응되는 실제 y의 값을 이야기해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대응하는 결과의 값이에요. 그럼 뭐라고 쓸 수도 있겠냐면 그러면 선생님 함수값은 치역의 원소군요. 치역은 결과가 되는 값들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 얘기도 좀 써놓죠. 함수값은 치역의 원소이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원인 결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원인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독립변수 x, 결과라는 아이를 정속변수 y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원인은 다 x고 결과는 y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함수값은 누구의 값이에요? 결과의 값이죠. 그럼 누구의 값입니까? y의 값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값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함수값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값으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값이 x의 값이 아니고 y의 값입니다. 아시겠죠? y의 값이에요. 네, 혼동하지 마시고. 자,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인과관계인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알겠죠? 대응관계 중 인과관계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대응관계라고 해서 전부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응관계 중에서 인과관계인 것만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인과관계인지를 함께 살펴보죠.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대응관계가 함수가 될 조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제가 하나 써보면, 제가 매 수업 때마다 쓰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예제였습니다. 근데 너무 완벽한 예제라서 바꾸고 싶지가 않네요. 아시겠죠?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본 적 있죠? 네, 근데 이 펑션을 그 사전에서 직역해 보면 뭐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함수 예제로 뭘 드릴 거냐면
예를 들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직육면체요? 뭐가 생겼어요? 저는 자판기를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밴딩 머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동전을 투입하는 곳이 있고요. 음료가 나오는 곳이 있고, 거스름돈을 받는 곳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뭔가를 연구하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기상학자가 돼서 내가 내일 대한민국의 날씨를 맞추고 싶다 라고 하면, 날씨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풍향, 풍속, 습도, 온도, 뭐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작용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다못해 편서풍부터 아니면 뭐 북극의 뭐 고기압의 영향이라든지 엄청나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고려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라는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고작 한 6% 정도 가능성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 6%냐면 내일 날씨는 맑아요 라고 그냥 365일 내내 떠들어도 정확도가 70%입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막 날씨가 안 좋은 날 많지 않으니까 내일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확도가 70%예요. 근데 뭐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막 겨우 올린 그 정확도가 76% 정도니까 그만큼 이 변수가 여러 개 증가하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원인이 여러 개면 어려워요. 원인만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고3 때까지 항상 우리한테 원인은 몇 개냐면 한 개예요. 결과도 몇 개냐면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바로 문제가 생기죠. 자판기는 동전을 투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를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원인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넣어봅시다. 이 자판기는 굉장히 해자로운 자판기예요. 돈이 이미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가서 누르면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은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료를 추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오게 되는 음료가 바로 뭐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의역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자판기를 음료를 뽑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이 버튼 4개 중에 하나를 눌러야 되죠. 맞아요? 가령 제가 자판기 측면을 발로 후드를 깐다든가 자판기한테 하이킥을 날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음료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자판기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역이 되는 거예요. 실제 버튼을 눌러서 뽑은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뽑은 음료가 함수값 그리고 걔들 여러 개 모으면 치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냥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인과관계, 즉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게 예측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자, 저를 봅니다. 돈이 들어있어요. 해자로운 자판기예요. 알겠죠? 가서 4개의 버튼 중에 하나 눌렀어요. 음료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음료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갑니까? 아니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죠? 맞아요? 자판기가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고장을 영어로 malfunction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예.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원인을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뭐라고 해석하셔도 되냐면 모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갖는다. 라는 거고요. 선생님,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인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은 함수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들으세요.
자, 여기에 첫 번째는 콜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다가 있어요. 자, 뭐 할까요? 커피가 있어요. 뭐 할까요? 물 있어요. 콜사커 물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콜라를 먹고 싶으면 당연히 뭘 누르면 되죠? 콜라 버튼을 누르면 돼요. 사이다를 먹고 싶으면 사이다 버튼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와요. 사이다 버튼을 눌렀는데도 사이다가 나와요. 커피 버튼을 누르는데 사이다가 나와요. 물 버튼을 누르는데 사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자판기가 고장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저씨가 존나 귀찮아서 콜라밖에 안, 그렇죠. 다 사이다밖에 안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판기는 자기 기능을 잘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함수예요. 아시겠죠? 함수가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콜라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사이다가 나왔어. 이 새끼 또 사이다만 다 넣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콜라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커피가 나와요. 다시 한번 눌렀더니 다시 커피가 나와요? 또 눌렀더니 사이다가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옆을 딱 지나가고 있다가, 야, 콜라 하나만. 이러면 갑자기 학생이 멘붕이 와요. 선생님,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뭘 눌러야 콜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죠. 자판기 어떤 상태가 됐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라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다가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한번 사이다가 나왔으면 계속 사이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서 무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완전 되셨죠? 예.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원인에 반드시 하나의 결과만 대응한다. 쉽게 얘기하면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도 나왔다가 사이다도 나왔다가 커피도 나왔다가 물도 나왔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콜라 버튼을 누르는데 물이 나왔는데 계속 물이 나오면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치를 혼동해서 콜라 자리에다 물을 넣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나 물 한 병만 줘. 이러면 콜라 버튼 누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의 버튼에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참 이해하기 좋은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아시겠죠? 원인이 하나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x가 원인이잖아요. x1하고 x2 두 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야 이런 뜻이죠. 네. 이면 이 결과는 어떻게 쓰냐면 fx1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fx2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럼 이 말을 보고 원인이 하나면 결과가 하나는 얘기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들어요? 들어요? 드냐고. 아시겠죠? 네. 어떻게 읽어도 되냐면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욱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이의 대우 명제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결과가 다르면 원인도 다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 결과가 다르면 원인도 다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함수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함수가 되려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위배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우리가 무엇하다라고 부르냐면 예측 가능하다. 즉 인과관계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제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4개를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아닙니다. 이유는요? 3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x라는 원인에 대해서, 이 3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없죠?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콜라, 사이다, 커피 버튼을 다 눌렀는데 전부 다 콜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함수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가 간다고 했지 하나의 결과가 하나의 원인이 간다고 안 했어요. 명제를 배웠으니까 제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가 간다고 했으면 딱 그것만 맞는 거예요. 반대는 맞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함수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냐? 이 하나의 원인이 A가 될 때가 있고 B가 될 때가 있으니까 마치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가 나올 때도 있고 가끔 사이다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판기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해가 아주 잘 됐죠? 이해가 아주 잘 됐죠? 그러면 문제 4번을 가지고 풀어보죠. 방금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정의역 x가 집합으로 표시하면 뭐 있죠? 마일 1, 2 있어요? 맞죠? 네. 공역 y는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 화살표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게 책에서 혹은 문제에서는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x를 대입했더니 x 더하기 1이 나왔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쓰면 y는 x 더하기 1이나 또는 fx는 x 더하기 1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예요? 이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여기다가 뭐 나와요? 0 나오죠? 0 여기 있어요? 없는데?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결과가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저 1번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꼴랑 조건 2개인데 못 찾으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함수가 될 조건이 뭐 한 36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네, 꼴랑 2개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x를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기로 쓰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인 거죠. 그죠? 마이를 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넣어봐요. 1 나오죠?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2 넣어봐요. 4 나오죠? 그럼 얘는 실제로 무엇이다?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아까 처음에 영서가 이거 딱 보고 이거 보고 함수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이 식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뭐 어떤 함수를 주잖아요. 그럼 저에게 뭘 주세요? 정의역과 공역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야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네.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짝수로 x가 짝수로 대응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홀수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0보다 작으니까 홀수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말은 결과가 2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1 역시 짝수로 가니까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죠. 그럼 2인지 4인지 정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1, 2 셋 다 마찬가지인데 에 대응하는 원소가 몇 개씩 존재한다고요? 2개씩 존재한다. 따라서 함수가 아니다. 됐어요? 사실 여기도 함수값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응하는 원소가 없음으로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값이라는 표현 못 쓰는 건데 원래. 알겠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요. 네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x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갑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x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0보다 작은데 0으로 가야 되거든요. 0이 공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함수가 아닌 거죠.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부분 열에 9명 아니 100에 99명 아니 1000에 999명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거 맞긴 맞아요. 맞는데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점을 제가 봤더니 여기가 3,5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앞에 있는 좌표는 무슨 좌표? x좌표. 뒤에 있는 좌표는 무슨 좌표? y좌표. x는 뭐라고요? 원인. y는 뭐라고요? 결과. 3이라는 원인을 이 함수에 투입했을 때 5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봅니까? 안 하죠? 3,5를 지나네?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실제 의미는 그런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함수의 그래프는요, 사실상 아까 그 점들 다 하나의 점들이니까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림이 그려진 거죠. 점을 모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점을 모아놓은 건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 x좌표는 원인, y좌표는 결과, 이런 형태의 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 f 땡땡 x 화살표 y 이렇게 쓰면 이 함수 f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x와 그의 그 함수값 fx를 순서쌍으로 좌표 평면에 표현한 거예요. 요거 우리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길죠. 쓰기 싫고. 맞아요? 부동호처럼 그려졌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해볼까요? 원소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의 원소의 모양? 순서쌍이죠. 그러니까 바 왼쪽에는 x, fx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x라는 놈은 집합 x의 원소고 fx라는 놈은 집합 y의 원소이다. 그럼 이 수식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이렇게 집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 6번. 자, 함수의 판정이라고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적었는데 제목을 뭐 안 보여? 안준혁? 어디가? fx. 네.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적었죠? 네, 저희 보세요. 예.
아까 함수의 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준 상태에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자,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아니야?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자, x 하나당 y 하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씩밖에 안 만나죠. 지금 이 x축과 수직인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x 값이 다 똑같아요. 정신 차려요. 알겠죠? 네. 이것도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 몇 개 만나죠? 그죠? 몇 개 만나죠? 그러니까 얘들 함수가 아닌 거죠. 그럼 6번 문제 답 찾아보세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1번, 2번, 5번입니까? 맞냐? 네. 맞죠? 방금처럼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방법을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해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뒷장 넘어갑니다. 졸려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있는데 표정에 다 핵 노잼. 아씨, 재미없다고 써있거든요. 네. 1시간 자고 오는데. 그렇군요. 네. 자, 7번, 8번에는 우리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함수의 가역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말이 좀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원인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 학생이 수학에 60점 나왔어요. 그럼 얘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얘가 쳐놀았군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추정하는 거죠. 맞아요. 이걸 사실 이제 수학에 있는 용어로 하면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원인을 결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해석할 수 있죠. 이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꾸로 시각을 뒤집었을 때도 여전히 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이렇게 y가 있어요. 근데 얘가 1, 2, 3이고 얘가 a, b, c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 이런 함수 f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1, 2, 3의 각각 결과가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의 결과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역함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저를 거울에 비추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은 어떻게? 반대로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럼 모든 원인이 전부 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A도 하나에 대응하고 B도 하나에 대응하고 C도 하나에 대응하니까 거꾸로 봐도 함수인 거죠. 즉 이런 아이들만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가역적이다. 즉 거꾸로 봤을 때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봤을 때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좀 관찰해보죠.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가 거꾸로 봤을 때 함수가 안 되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함수죠. 함수잖아요. 선생님 얘 혼자 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공역의 원소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죠. 함수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얘가 공역이 아니죠. 정역이잖아요. 그럼 얘가 놀고 있죠. 그럼 얘가 결과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치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만 가지고 이 치역만 가지고 거꾸로 보면 함수 되지 않나요? 맞아요. 예. 이건 이제 대학에서 다루는 개념이고 고등수학에서는 여기만 가지고 거꾸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좀 유의미한 함수죠. 요 함수가 적어요. 1대1 함수. 그리고 이거 이쪽에서 바라보면 함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이게 원인인데 두 개의 결과를 만들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지금 보시면 다 1대1로 만나죠. 원투원. 이것도 1대1로 만나요. 원투원. 근데 이건 1대1이 아니죠. 두 개가 하나로 만났으니까. 이거 다대1이라고 부르는데 다대1. 다대1은 일단 절대 역함수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1대1이어야 역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1대1이고 얘도 1대1인데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각각 이 아이를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적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7번에서 1대1 함수라는 건 사실 뭐냐면 거꾸로 바라봤을 때 함수가 될 조건 중에 뭐 하나 만족하는 거예요? 2번 하나 만족하는 거예요. 1번을 만족하지 않죠. 맞아요. 2번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난다. 맞아요? 그러면 저건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거꾸로 봤을 때 그게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을 갖는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1대1 함수는 x1과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이니까 fx1하고 fx2하고 같았을 때 x1과 x2인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도 출제가 되겠어요? 대우 명제로 바꿔서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런 모양으로 쓸 수도 있을 건데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은 같은 식입니다. 됐죠? 됐죠? 예. 그럼 8번. 이거 역함수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역함수 따로 또 배웁니다. 예. 근데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뭔지 알고 외우는 게 더 기억이 잘 나니까 역함수에 대한 언급을 제가 조금 빨리 한 거죠. 예. 8번은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 옆에다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 참 좋겠죠.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봐도 함수 이런 얘기죠. 마치 허리피라우처럼 아시는군요. 예. 예. 거꾸로 봐도 허리피라우 그죠? 예. 그런데 거꾸로 봐도 함수예요. 예. 그럼 얘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이어야 됩니다.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이런 거. 공역이 곧 치역이 되는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공역과 치역을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맞아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이고 이 함수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역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뭐를 살펴볼 거냐면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 1대1 대응은 안 합니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만 가지고 판정할 수 없죠. 알겠죠? 근데 1대1 함수는 그래프만 가지고 판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 더하기 2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가지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해봐라. 아니라면 그 이유를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 쓰라고 했으면 아닌 거죠 사실. 자, 그러라고 냈겠죠? 알겠죠? 여기 주목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보세요. 예. 자, 요 함수를 제가 그릴 건데요. 이거 바로 그릴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값 교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해석하는 제너럴 솔루션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하나를 0으로 만든 값을 기준으로 구간 나눕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될 때는 이렇게 할 때 언제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언제예요? x가 음수일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 교에 대한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어도 사실 그냥 스스로 창조해서 그릴 수 있어요. 절대값 푸는 방법은 맨날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예, 나중에 수학토의 후반부에는 이런 거를 그냥 보자마자 그리는 법도 배웁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제가 주로 태권브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찌 한다고?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이어야 되죠. 맞아요? 아까 우리가 하나의 원인 할 때 이렇게 선 그었었죠? 그럼 하나의 결과라면 어떻게 긋겠어요? 이렇게 긋겠죠.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개의 원인이 존재하죠? 2개의 원인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두 개의 원인이 존재하므로 라고 쓸 뻔했어요. 네.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됐나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1대1 함수이려면 1대1 함수잖아요. 그럼 일단 함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함수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함수 판정할 때 이런 그래프에 낚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판정하려면 수평선 판정법 하기 전에 먼저 방금 이걸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선 긋기 전에 뭐 먼저 그어요? 수직선 먼저 그어서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보세요. 예. 그리고 함수라면 그때 수평선 그어가지고 아 이거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지금 미리 빠져들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문제 10번 보죠.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요게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문제에서 냅니다. 경우의 수는 사실 이 과정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나와요. 함수에서.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몇 개냐 라고 묻는데 x에서 y로에 이런 표현 하면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ABC 초콜릿이죠. 네. 자 여기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A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죠. B는요? B도 1로 갈 수도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어요. C도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A가 선택지가 3개 있고 B의 선택지가 3개 있으면 C의 선택지도 3개 있고요. 이 모든 선택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죠. 예. 총 몇 개의 함수가 존재합니까? 3의 세제곱, 즉 27가지가 존재하죠. 이해되시나? 근데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고 물었어요. 1대1 대응. 얘는 1대1 함수가 곧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물었고 사실 1대1 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몇 개 있어요? A가 1, 2, 3, 3개가 있죠. 근데 A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A가 선택한 아이를 B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B의 선택지는 2개로 줄죠. 맞아요? 그럼 C의 선택지는 하나로 줄죠. 그래서 6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좀만 힘내요. 네 문제만 하면 끝나니까. 11번 항등 함수입니다. 이것도 제가 써놨는데 identity function이라고 돼 있죠? 네, 무슨 뜻이겠어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나야 임마 이렇게 나오는 함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찬영이 딱 넣는데 찬영이가 전대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집어넣은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어떤 함수냐면 y는 x. 이미 배운 함수예요. 아시겠죠? 이미 배운 함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지웅아, 정수를 놓지 마. 알았어? 여기가 매우 재미없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알겠지? 하지만 내가 자신할 수 있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재밌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함수를. 알겠지? 이거보다 재밌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예. y는 x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얘 1대1 대응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1대1 대응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예. 이거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납득하시겠죠? 그죠? 예. 함수의 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f 땡땡. x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x로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fx, 즉 y라는 건 뭐예요? 그냥 x인 거죠.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 이딴 함수를 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역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역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12번.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용어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아, constant. 훌륭합니다. constant 하면 무슨 뜻이죠? 영어 공부 안 해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영어 공부 안 합니까? variable의 반대 말인데. 같이 없는. 네? variable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거는 밸류. 제가 괜찮습니다. 네, variable 하면 변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영어로 variables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의 반대말 constant는 그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이런 말이죠. 뭐가 불변하다는 거냐면 함수값이. 그러니까 니네가 원인을 백날 다는 걸 쳐넣어봐라. 나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테니까 이거죠. 그래서 아 선생님 오늘 너무 힘든데요? 아 선생님 오늘 저 몸 좀 안 좋아서. 아 선생님 엄마한테 혼자서 기분이 나빠요. 그럼 제가 상수함수죠. 공부해 이 새끼야. 아 그렇구나 공부해. 아 그렇구나 공부해라. 이렇게 이런 게 상수함수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인이 뭐가 들어와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함수예요. 즉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인 거죠. 여러분의 급식체로 하면 오진다리 오지는 다대일 함수인 거죠. 아시겠죠? 예. 하나에만 몰빵인 거예요. 몰빵.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예. x에서 y로 가긴 가는데 이때 fx는 특정한 하나의 값인 c, 이 c는 그냥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나의 값에만 가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3 이런 거 있잖아요. x에 뭘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 넣지도 마라 이거야. 어차피 네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런 뜻이죠. 예. 굳이 x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0 곱하기 x 더하기 2 이러면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2가 나오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예, 13번. 함수의 상등입니다. 상등. 상등은 상등신이 아니고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두 함수가 언제 서로 같냐 이거죠. 근데 함수라는 건 인과관계니까 인과관계가 일치하면 두 함수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1. 알겠냐? 그 다음에 gx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두 함수는 같습니까? 두 함수는 같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두 함수는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정의역을 주세요. 아시겠죠?
정의역과 함수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수의 수식만 보고 두 함수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가령 얘의 정의역이 x는 1보다 큰, 0보다 큰 거였고 얘의 정의역은 x는 0보다 작은 거였다고 하면 얘의 그래프 그려보면 요라고 생겼고요. 얘의 그래프 그려보면 요라고 생겼거든요. 뭐 그래프 같지도 않은데 무슨 같은 함수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수를 접할 때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정의역 먼저 찾으라고. 식만 보지 말고. 알겠니? 네. 그러니까 두 함수의 식이 같다는 것은 함수의 상등의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아, 식 같으면 같은 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좋아해요? 네. 알겠죠? 그래서 함수는 언제 상등이냐? 되게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쓰죠. 두 함수 f,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호는 어떻게 쓰겠냐? F랑 G랑 같은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냐?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서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꽤나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공역은 안 같아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분명히 저한테 함수는 인과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고 이런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a, b, c이고 1, 2,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f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x, 정의역 a, b, c가 같고요. 공역은 애석하게도 이렇게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3으로 가면 사실 이 두 함수의 기능은 똑같잖아요. a 넣었을 때 2 나오고 b 넣었을 때 1 나오고 c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공역까지 같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 학생 무려 수리 논술로 명문대 합격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 함수를 보아라. 이 함수는 가역적이니다. 하지만 이 함수는 비가역적이니다. 네 말대로 두 함수가 같다면 하나는 거꾸로 바꿀 수 있고 하나는 거꾸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두 함수가 같은 거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공역이 같아야 해요. 알겠죠? 다음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fx란 놈은 x 플러스 2입니다. gx란 놈은 x의 제곱입니다. 두 함수가 같도록 x의 값을 결정하셔라. 선생님, 정의역을 주세요. 맞아요. 정의역 필요하죠.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은 둘 다 실수의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공역도 역시 실수의 집합이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같은 거죠. 그죠? 보세요. 이거 수식 다르죠, 지금 서로. 근데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x 더하기 2하고 x의 제곱은 같아야겠죠. 맞아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는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뭐하고 뭐? 마이라고 2하고 두 개 있잖아요. 마냐. 아, 정의역은 실수가 아니군요. 집합 x군요. 미안합니다. 집합 x.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집합 x는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갖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2만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과 2를 둘 다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데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마이라고 2요? 네. 근데 실제로 원소 하나인 그것도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얘를 만들 수 있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만약에 저는 x가 5개 나왔다.
그러면 이때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31개인 거죠. 공집합은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정의역이 공집합인 함수를 이렇게 다루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함수 첫 번째 내용이요. 매우 재미가 없고 함수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수업 때 좀 졸리고 할 텐데. 네. 예? X가요? 저는 인수분해 열심히 하세요. 구문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네.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이 내용을 제가 목요일날 이제 뒷장 이어서 할 건데요. 요 앞장의 내용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되게 생소한 용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게 뭐였더라? 한국 사람끼리 의사소통 안 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개념하기 전에 이거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